안녕하세요. 말스토네시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55분입니다. 일단 컨디션을 최대한 회복해서 목소리가 조금 많이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코맹맹이 소리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최대한 시황 분석을 일단 지난주와 이번주를 보면서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급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제가 지금 시황을 보는 것들이 너무 어그러지고 있어요. 보통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옵션들에서 벗어나는 옵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 옵션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옵션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여기서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툭툭 다 튀어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논리의 흐름상 이런 상황에 이게 나오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한 번 정도야 그럴 수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게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 엄청나게 혼조한 상황이구나,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이 혼조세인 상황에서 섣불리 방향성 매매를 하지 마셔라, 그게 좀 나을 것 같다. 단타를 지향하지도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향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시에 굉장히 혼조한 상황에서 굳이 돈을 잃을 리스크를 가지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에서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옵션들이 툭툭툭 튀어나올 때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셨고 믿고 따라왔던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한 방에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 1, 2%가 날아가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아왔던 나만의 자산인 그 가이드라인,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에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것을 굳이 맞춰보려고 이리저리 내가 가지고 있던 가이드라인들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마셔라. 굳이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몇 퍼센트 조금 더 내려고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황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시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 개 시황에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특히 모르겠습니다. 한국 시황이 한국이 다른 시장에 비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시황이 해석상에서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개 보이니까 제가 일부 결정을 못 내리고 결론을 못 내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능한 옵션들이 몇 가지 되는데 그런 옵션들을 모두 다 설명드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다만 이럴 가능성들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상황이 좀 명확하게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시황 분석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참고를 좀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키 이벤트들이 끝나고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질 때, 그때 확실할 때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이렇게 서두에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장단기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형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4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요. 5파는 아직 좀 남았죠. 그래서 여기 좀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5파가 나올 수 있는 옵션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전에 말씀드렸듯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지속적으로 3파가 연장되는 형태, 1, 2, 3, 4, 5 이렇게 해서 3파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또 들었고 시그널이 펼쳐지면서 좀 더 하단에서 머물 수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RSI는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 다시 한번 올려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시그널을 여기서 보이고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겠죠. 정말 길고도 긴, 여기서도 마지막 5파의 5파가 굉장히 크게 연장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보통때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직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파도 연장이 이런 식으로 길게 되었는데 5파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보였던 2010년 이후에 12에서 13년 정도의 길고도 긴 기간에 엄청난 변형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왔고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제가 파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저희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또 파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파형 해석을 다시 바꿔드렸죠.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현재까지 보였던 파형에서 여기서도 굉장한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파가 연장되면서도 불구하고 4파가 연장이 변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마지막 5파도 추가로 연장이 되면서 역대급으로 변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체 12, 13년의 변형도 있는데 그 마지막 몇 년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속적으로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이지 않는 현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마지막 파형을 만든 다음에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보일 것 같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1,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그러면 한 달, 연말까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내년에 다시 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 3주 정도 남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시점, 정확하게는 8일 이후에 FOMC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는 미국의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나오고 연말이 끝나겠죠. 그러면 내년 2023년 1월이 밝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돌리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단기 금리 차를 말씀드리면서 이 녹색의 형태가 41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3년 1월 정도쯤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변경되는 시점이 2023년 1월 달 전후로 시그널이 변형이 돼서 변곡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이상하게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무조건 맞춰간다 라기보다는 우연찮게 시점이 그렇게 또 맞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파형이 있을까? 또 다른 변형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4파, 5파 이후에 올라가면서도 이런 식으로 2파 조정을 한 번 더 하고 3파가 급격하게 연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파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1파가 변형이 되어서 일반적 형태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12, 3년 정도의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제 여기서 돌리려고 할 때,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음의 영역권에서 이 정도로 크게 왔었던 적이 지난 3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인 상황을 굳이 추측하고 예측하려고 해서 그것을 방향성 매매로 수익을 내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홀짝 게임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 저는 72법칙, 특히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 원금이 마이너스가 나면 복리의 법칙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을 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걸 학습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적정한 금액을 투자,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원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역대급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도 이제 여기서 과매도권 들기 직전이거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겹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돌리려고 하는 시도,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 여기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 달 이내에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과매도권에 다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정 기간을 조금 머문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리려고 할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1파에서 변형이라든지 2파가 장기적으로 조정 형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면서 과매도권에서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매도권의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과매도권에 들었다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변곡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일정 수준에 오를 때 항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2에서 3% 사이, 특히 1.8% 이런 식으로 1.8 이상에서 문제가 항상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하자. 미국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언제 어떤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한국도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각종 지표들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 부도서까지도 나오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몇 % 더 수익을 내려고 한다? 혹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십 년 만에 역대급 기회다. 역대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기회가 왔다면 충분한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줄 거예요. 변곡 시점을 무조건 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마셔라.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이게 홈쇼핑이 아닙니다. 홈쇼핑처럼 팔고 없어지는 것들도 아니고요. 시간을 보고 우리가 진입할 시점이 확실하다면 그때 저희의 자금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변곡이 가까운 것 맞지만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요망한다.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역대급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 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장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까지 넘어갈 때도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월 달부터 변곡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6, 7개월이에요. 6, 7개월이면 대략적으로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겠죠. 대략적입니다. 나중에 페드와치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상단이 거의 막판에 이를 수 있는 시점이고 금리 고점이면서 이제는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월달에서 한 9월달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미국도 이쯤에 양의 영역권에 올라와서 기존에는 2.6% 전후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간으로 조정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조정하는 기간이 몇 년 이내였습니다. 지금처럼 12, 13년을 장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어요. 조정이 길단 말은 폭등도 그만큼 크게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음의 영역권을 강력하게 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역대급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존까지는 0.4% 정도밖에 안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 2배수 이상이 음의 영역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조정, 그리고 더 깊은 하락,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빨리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드와치2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8일 남았어요. 12월 14일에는 금리 상단을 425에서 4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대략 80% 확률입니다. 그 이후에도 50%, 25% 여전히 금리 상단은 500에서 5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475에서 500, 500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40%로 가장 높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좌우로 0.25 정도, 25bp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525에서 550도 30% 근처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월 달에 변곡을 시작을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간다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있으면 그게 양의 영역권에 들기 직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 보시면 2023년 7월 26일 정도가 거의 금리 상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 금리 상단을 낮춘다라는 표시가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어요. 금리 상단을 낮추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해서 양의 영역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금리 상단을 낮춘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은 이미 다른 시장들은 충분히 무너져 있거나 무너지는 와중에 미국이 무너지면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7월 26일 전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디까지나 페드와치2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도 확률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월 26일 이후에 금리 상단을 낮춘다고 하는 게 긍정적 시그널로 읽혀진다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금리 상단을 낮출 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이 급반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의 이유입니다. 금리 상단을 낮출 수 있다.
또는 올리는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유지하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길게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금리 상단도 여기가 아닐 수 있고 높이는 속도도 여기가 아닐 수 있고 이 정도 길게 유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가 여러모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교묘한 속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페드가 경착륙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착륙을 원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심리를 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강력한 매파 기조로 유지했던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시장을 하드 크래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고삐를 풀었다가 조였다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페드에서 얘기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페드와치 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지금 금리 상단을 변경이 없어요. 올리는 것 자체도 크게 변경이 없고요. 기존의 한 가지 변화라고 하면 이렇게 금리 상단을 유지하는 기간이 4개월이냐 5개월이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페드는 시장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가 특히 페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급진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페드는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달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이 무너지는 걸 스스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트리거가 연준의 입에서 시작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매파 기조를 보이면서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풀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연준 인사들,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연준이 돌아서려고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연준이 해왔던 행동들입니다. 연준을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연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드 크래시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는 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연준의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시장은 연준이 했던 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시장의 해석도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재 시장이 너무 오락가락하면서 역대급으로 시장의 파형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이제 정말 장단기금차가 양양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달 정도 채 남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시장에 큰 변곡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200이 정말 역대급이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이 가능성이 희박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반등을 하는 파형 형태를 제가 3, 3, 5로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3이든 5든 3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기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5파다. 그래서 1, 2, 3, 4, 5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시장이 저희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여기서 보였던 절단 형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5파를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5파가 종료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지켜보시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3주 전쯤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절단 형태로 시장이 급락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시장이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단을 조절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절단 형태가 나왔다는 말은 시장이 여기서 매도 압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락하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상승이 끝났다. 3, 3, 5 형태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락 파동을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락 파동을 그리려고 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해서 전체적으로 5파를 만들러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급상승 시켰던 3, 3, 5 형태를 조금 더 연장해서 큰 3파
또 작은 3파, 나머지 5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정 형태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고 이 전체를 여전히 마지막 5파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절단 형태로 만들었다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하락시키지 않고 여기를 전체 조정 형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정 형태가 끝났을 수 있겠죠. 조정 형태가 4파로 이런 식으로 5, 3, 5 형태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5파를 만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았고 이 전체 조정 형태를 또 한 번 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3, 3, 5 형태로 지금 한 번 더 꼬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파가 또 길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3번을 꼬임을 당한 거예요. 절단 형태로 나와서 한 번, 여기서 조정 형태가 하락 형태로 나오지 않고 다시 조정 형태를 만들고 다시 올라간 것. 그리고 조정 형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정 형태를 길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3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한 번 더 사람을 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내려갔다가 반등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형태가 맞다면 5, 3, 5 형태로 끝났고요. 또 3파 조정을 한 이후에 여기가 5파가 돼야 돼요. 1, 2, 3, 4, 5 형태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 형태가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조정을 형태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형태가 5파이다 보니까 5파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저는 현재까지 마지막 이 형태가 5파가 맞다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10일 전후로 해서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 파형을 그렸으면 이게 진정으로 5파로 나오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325를 한번 상단을 더 테스트해서 327까지는 가서 이 전체 파형을 마무리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3, 3, 5 형태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 내부 형태도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5파가 여기서 1, 2, 3, 4, 5 파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여기서 3번에서 4번 지금도 혹시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또 꼬임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5파를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아직까지 4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시그널이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게 될 정도로 여기서 혼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도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시죠? 현재 그래서 파형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 갭도 너무 많고 파형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도 지금 파형 해석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현재 이런 상황이면 파형 해석을 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벌써 몇 번 속였습니까? 한 번, 그리고 여기서 2번, 여기서 3번, 여기서 4번. 얼마만큼 시장을 파형 해석을 돌려놓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4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5파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 5파로 따졌을 때 1파, 2파, 3파, 4파라고 했기 때문에 1파의 고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부 하락하거나 여기서 4파의 조정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만들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히 우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갭도 있겠다. 갭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1파의 고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사람을 얼마든지 우려먹을 수 있는 겁니다. 310에서 306, 그 하단에 있는 304까지 어디까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거나 해서 조정 파형 형태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끌면서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다. 파형 형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형태다 라고 말씀드렸고 장단기 금리차도 역대급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 선택을 잘못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얼마든지 몇 %씩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내마녀의 날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카카오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충분히 여기서 프리미엄을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고 310에서 304까지도 충분히 우려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까지 보여주었던 파형만 봤을 때는 3, 3, 5 그리고 여기서 또 3파 형태로 보여줬고 여기서 지금 5파 형태로 보이지만 이 형태도 지금 뒤에 나오는 파형에 따라서 이게 하락 파동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 또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나중에 시장이 해석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피를 말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1파의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대략 304 전후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상단을 노리고 325 정도를 넘어간다면 진짜 이 전체 파형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상단을 테스트하고 내려올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리냐면 여기까지 3파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옵션이 1, 2, 3, 4, 5 해서 5파가 완전히 끝나는 옵션 한 가지, 또는 여기서 3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3파 그리고 5파를 만드는 옵션, 크게 보면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옵션 파형 해석이 이 두 구간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돌려서 올라간 이후에 내려온 옵션도 여러 가지 파형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옵션 형태가 상당히 여러 가지다. 그리고 2023년 1월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의하자고 말씀드렸죠. 왜냐? 장당기 금리차가 역전해서 양의 연권은 올라갈 것이고 12, 3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조정을 만든 이후에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파형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옵션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파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정말 역대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스닥도 지금 한국 시장으로 보자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게 5파로 해석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뒤쪽 파형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5파가 나오지 않고 3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 여기가 지금 5파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3파, 여기가 5파다. 그리고 여기서 1, 2, 3, 그리고 4파도 조정, 마지막으로 5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큰 조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였던 이 부분만을 조금 더 다시 보자면요. 여기가 3파, 마지막에 5파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4파가 끝나고 마지막 여기서 5파로 보이는 형태인데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3파다. 그리고 3파가 1, 2, 3, 4, 5 이렇게 보이는데 마지막에 3파에 5파로 보이는 부분도 일반적인 파형이 아니고 절단 형태로 보여요. 혹은 파형 형태를 1, 2, 3, 4, 5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조정 형태가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정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보이지가 않아요.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여기가 5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조정 형태가 보일 수 있겠죠. 여기도 지금 갭 형태가 있어서 파형이 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3파로 보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3파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삼각형 지금 조정 형태라서 기본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서 여기서도 보이는 파형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를 보자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이 마지막 파형이 5파 진행 중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5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5파 형태이기 때문에 5파로 진행 중일 수 있겠죠. 5파 진행 중인데 파 형태를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연장 파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해서 아직까지 5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아직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연장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오늘 보시는 모든 시장이 역대급으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파형 해석이 갭 형태 너무 많고 파형 해석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고 그 파형 해석 중에도 연장이 지속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이 마지막에 연장이 되고 있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11,551 정도를 하회하면 안 돼요. 그 이상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 1, 2, 3, 4, 5 해서 마지막 5파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혹은 1, 2 이후에 3, 4, 5 해서 마지막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앞서 보이는 11,650 전후로 해서 일부 조정을 받았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로 해서 조정을 일부 마무리하고 돌리면서 5파 형태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여기서 상승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도 다시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예요.
여기가 전반적으로 큰 조정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단을 조금 열어놓고 다시 돌리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도 시그널이 펼쳐졌기 때문에 반항만 조금 지지해 준다면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널을 다시 돌려서 전체적으로 이런 파동을 끝낼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파동이 내려올 수 있겠다. 돌리려고 해서 내려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대략적으로 다시 5파를 그리면 내려온다. 2023년 1월 정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전체 시장이 떨어진 걸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도, 시장이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시장이 여기서 1, 2, 3, 4, 5 해서 떨어지고 2023년 1월 전후로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3파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5파로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5, 3, 5 형태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기간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또 몇 달 걸릴 수 있고, 그게 다시 시장이 떨어질 때까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023년 7월 전후죠. 7월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동안 5, 6개월 정도는 반등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금리 상단이긴 하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반등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직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오늘 영상 좀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